위대한 정서적 힘을 가진 소설을 통해 세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에 불과한 우리 의식의 심연을 드러내는 작가. 이 위대한 작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2017년 노벨문학 수상자로 선정된 가즈오 이시구로가 받은 찬사입니다. 그는 다양한 작품으로 현재 영문 작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1989년 출판된 그의 작품 남아있는 나날을 소개해 볼게요. 이 작품은 영국 귀족의 장원을 자신의 세상 전부로 여기고 살아온 한 남자 스티븐스의 인생과 그의 시선을 통해 가치관의 대혼란이 나타난 1930년대 영국의 격동기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저녁, 포드를 타고 솔즈베리로 향하던 스티븐스는 외곽에 잠시 정차하고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던 중 백발의 노인이 그를 부르더니 오솔길 위로 올라가 볼 것을 권하죠.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전망은 영국 땅 전체에서 최고라면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스티븐스가 정상에서 맛본 경관은 그야말로 백미였대요. 이 감정이 위대함이라고 생각한 스티븐스는 곧 위대함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이어 위대한 집사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1920년대에 인류 집사들만을 회원으로 수용하는 단체 헤이스 소사이어티가 있었어요. 이곳의 입단 조건은 바로 품위였는데요. 스티븐스가 생각하기에 가장 품위 있는 집사는 바로 자신의 부친이었습니다. 부친은 비록 훌륭한 악센트, 언어 구사력 같은 교양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못 되었지만 주인에 관한 일이라면 사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보필하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즉, 스티븐스는 품위란 전문가로서의 실존을 지키기 위해 사적인 실존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죠. 위대한 집사는 프로 정신을 마치 옷처럼 입고 다니며 오직 자신이 완전히 혼자일 때만 그 옷을 벗는다는 겁니다. 스티븐스가 말한 위대한 집사의 품위. 이 소설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적 실존을 위해 사적인 실존을 포기해야 할까요? 두 가치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솔즈베리의 한 여관. 그는 켄턴 양이 보낸 편지를 곱씹다가 1920년대 초에 달링턴홀에서 진행된 베르사유 회담을 떠올려요. 많은 고위직과 중요 인사들이 자리한 비밀 회담. 그 어느 때보다 집사로서 완벽해야 했던 그날, 저택에서 함께 일하던 그의 부친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 놓인 부친 곁을 지키는 것보다 이 연회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던 스티븐스는 부친이 눈을 감았다는 켄턴 양의 말에도 신사 뒤통수에 붕대를 가지러 갑니다. 사적인 실존을 포기하는 그의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는 부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 모습이 바로 위대한 집사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회상을 마친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날 저녁을 생각할 때면 함께 떠오르는 가슴 아픈 기억들에도 불구하고 뿌듯한 성취감에 젖어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과 집사로서 완벽했다는 뿌듯함을 동시에 느끼는 스티븐스. 이렇게 사적 실존과 전문가적 실존이 양극단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사적인 실존을 포기했을 때 온전한 성취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셋째 날 아침, 스티븐스 자동차 엔진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그는 급히 한 저택에 들어가 도움을 청합니다. 저택에서 나온 남자는 흔쾌히 차를 수리해 주는데요. 그도 이 저택의 관리인이었기에 집사일에 관해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남자는 스티븐스가 과거에 모셨던 달링턴 경에 대해 묻지만 스티븐스는 말끝을 흐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옹호한 달링턴 경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나치 지지자였던 달링턴 경은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달링턴 경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은 모두 엉터리이며 오히려 그는 도덕적으로 대단한 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달링턴 경은 히틀러 숭상자였고 주인에게 완벽하게 충성한 집사 스티븐스는 주인이 비난받는다는 것이 자신에게 응분의 가책이나 수치를 부여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난과 책임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스티브를 능동적인 방관자 혹은 수동적인 조력자로 볼 수 있을지, 혹은 히틀러를 달링턴 경에 스티븐스를 아이만의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집사로서의 품위를 갖춘 그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도 갖춘 걸까요? 넷째 날 오후, 드디어 코널주의 리틀 컴퓨턴에 도착한 스티븐스는 소낙비를 보며 앉아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잠긴 그는 가장 신경 쓰이는 기억의 파편을 꺼내보는데요. 다시 1920년대 달링턴홀, 부쩍 외출이 잦아진 켄턴 양은 어느 날 지인에게 청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여전히 일에만 분주한 스티븐스는 사무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죠. 켄턴 양은 스티븐스로부터 무언가를 더 원하는 듯 청혼에 대해 재차 언급하지만 스티븐스의 냉담한 반응은 여전합니다. 결국 방에 숨어 흐느끼는 켄턴 양, 스티븐스는 문 너머에서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 승리감을 느꼈다고 표현합니다. 세계적으로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저택에서 집사로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대신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성취감을 느꼈던 스티븐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데요. 그는 사랑이라는 사적인 감정을 무시한 채 또다시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했다는 사실에만 매몰됩니다. 여섯째 날 저녁, 웨이머스에 도착한 스티븐스는 드디어 켄턴 양과 재회합니다. 스티븐스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켄턴 양은 남편과 다시 재회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스티븐스는 켄턴 양이 편지에 썼던 구절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 질문합니다. 어렵게 입을 뗀 켄턴 양은 스티븐스와 함께 했을 수도 있는 삶을 상상하곤 했고 그 삶이 더 나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겨 종종 불행했다고 대답해요. 스티븐스는 이 말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스티븐스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격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처음인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그는 스치미를 떼고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켄턴 양에게 조언합니다. 켄턴 양과 헤어진 스티븐스, 웨이머스 시내를 걷다가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스티븐스는 자신이 그동안 달링턴 경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한탄해요. 그런 그에게 노인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이 아니겠냐며 하루의 일을 다 끝낸 그는 다리를 쭉 뻗고 이 저녁을 즐겨야 한다고 말해요. 스티븐스는 이제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을 보고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 이 여행을 마치면 패러데이 어르신을 위해 유머 있는 집사로 거듭날 것을 결심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 6일간의 여행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질문거리를 던지는 그의 작품.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남아있는 나날을 어떻게 꾸려갈지 집중하는 것 아닐까요?